의사 선생님이시잖아요. 네. 최근에 제 영상에서 한의사 선생님도 나오셨었어요. 그런데 그런 영상이 반응이 좋으면서 또 악플들도 다름이 있더라고요. 아, 네네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의사들은 뭔가 항상 다 부자다, 잘 산다, 돈 많이 번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있는데 현직 의사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런 의견들에 대해서. 과거로 생각을 하면은 그때는 이제 의사라는 직업에 어떤 희소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인 소득이 조금 높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과거에 비하면은 물론 절대 가격도 쌌었으니까 마음을 먹으면 어쨌거나 간에 부동산 이런 곳에 네. 접근성도 옛날보다는 뛰어났을 거란 말이죠. 근데 최근으로 따지면은 일단 절대 가격도 많이 비싼 데다가 뭐 의사든 한의사든 경쟁할 직종의 인구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상대적인 소득의 감소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약간 우리가 약간 그런 편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의사들은 뭔가 전지전능하다. 뭐든지 다 잘할 것 같다. 공부도 잘하고 투자도 잘하고 집도 잘 살고 약간 방송 노출로 인한 약간 그런 인식이 있어요. 항상 잘 나가는 의사들만 보다 보니까. 그렇죠. 의사 생활을 하시지만 실제로 모든 의사들이 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미 방송 출연을 한다든지 유튜브 뭐 그런 채널 운영하던 이런 사람들은 뭐랄까 조금 외향적인 성향이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들 나오시고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본업에 정말 열중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물론 그것도 정말 저는 훌륭한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존경을 하거든요. 학교 다닐 때도 보면은 우리 과 학생들은 다른 과랑 좀 어울리기가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시험이 너무 많거든요. 남들보다 방학도 짧고 남들 축제하는 기간에 시험 보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과랑 좀 교류를 하고 싶어도 교류하기가 어렵고 동아리도 의대 다니는 사람들은 의대 내 자체 동아리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부터 고립된 삶을 시작해서 그리고 졸업하고 인턴, 레지던트 계속 병원 내 사이클만 돌게 되거든요. 내가 어떤 특정 집단에 너무 오랫동안 거기에 빠져 있으면은 세상을 살아가는 시야나 이런 부분들이 좀 좁아질 우려가 상당히 있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런 부분을 좀 많이 경계를 했죠. 사실 의사 일만 열심히 해도 공부할 게 정말 너무 많거든요. 이거 의학이라는 건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 지식이거든요. 저는 못 따라가고 있는데 그런 거를 따라가시는 선생님들은 사실 시간이 모자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을 보면 막 강남, 대치동, 막 네. 강남, 반포동, 뭐 압구정동에 사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도대체 과연 어떻게 해서 살았을까요? 일단은 자기 일 열심히 하시면서 그냥 별 생각 없이 제가 처음에 말씀한 것처럼 다른 데 뭐 주식, 코인, 뭐 다른 자산에 투자하기보다는 일단 실거주부터 한 채씩 시작한 분들이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갈아탄 케이스도 아마 많을 겁니다. 그렇게만 봤을 때 최근에 이제 의사 선생님이 되신 분들은 네. 지금은 당장 이제 그분들이라고 뭐 강남에 가거나 또 그런 거는 좀 어렵겠네요. 지금은 솔직히 정말 한국은 뭘 해도 먼저 태어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선행주자랑 후발주자랑 난이도 차이가 너무나 커서 네. 야, 이게 뭐 의사뿐만이 아니고 다른 직종 다 마찬가지인 것 같거든요. 네. 무엇이든지 한국은 빨리 시작하는 쪽이 무조건 유리한 것 같아요. 그럼 의사 선생님들도 지금 경쟁에서 살아남기 이제 많이 어렵나요? 많이 어렵죠. 일단은 같은 직군 내에서도 뭐 몇십 년 전 대비해서 경쟁자 수가 몇 배인데다가 나이 뭐 60, 70 이렇게 오래 되신 분들도 우리 직종의 특성상 은퇴를 잘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세대랑 경쟁하는 게 뿐만이 아니고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까지 경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경쟁이 치열하겠어요. 근데 또 그런 사람들은 옛날부터 그냥 별 생각 없이 집을 사고 그냥 거기 살고 있는데 다 선점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경쟁해서 이겨내고 훨씬 더 많은 부를 쌓아서 그걸 웃돈에 웃돈을 주고 사야 되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요? 그 한의사 선생님 편을 보면 그 출연자분도 한의사 선생님이고 남편분도 한의사 선생님이세요. 네네네. 근데 그분들이 신혼집을 구하는데 본인들은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게 있는지도 몰라서 그냥 본인들이 전세금을 마련해와서 왔다고 하는데 깜짝 놀랐던 게 아니 어떻게 공부도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대출 그런 걸 모른다고? 라고 깜짝 놀랐거든요. 네네. 그게 진짜 실제로도 있나요? 그런 의사 선생님들 사이에서? 우리는 진료 업무랑 이런 게 너무 빡세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너무 치중해서 살다 보면은 바깥에 세상 돌아가는 소식이라든지 뭐 재테크 이런 거는 정말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바빠요? 그렇게 바쁘다기보다는 뭐 내가 신경을 쓰고 마음 먹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에너지가 이제 거기로 안 가는 거죠. 의사라는 게 의대 들어가는 것 자체도 너무나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의대를 들어가서
사람들이 이제 선호하는 전공 과목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정형외과라든지 피부과라든지 이런 인기과들, 이런 게 되려면 의사 다닐 때도 성적이 좋아야 되고, 의대 다닐 때도 네. 인턴을 하면서도 수련이라고 그러죠. 또 평가를 좋게 받아야 되거든요. 네. 의사 국가고시도 시험을 잘 봐야 되고, 그런 거를 전부 우수한 성적으로 다 통과를 해야지 내가 원하는 전공 과목을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을까 말까예요. 그 정도예요? 네네네. 진짜 빡세네요. 그럼 만약에 내가 의사가 되려면 도대체 몇 년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수능이라는 게 단기간에 완성이 되지 않으니까 초등학교는 논다 치더라도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그게 기본 6년이거든요. 네. 근데 평균적으로 고3 때 바로 의대하는 경우가 절반밖에 안 된다고 보면 돼요. 재수생, 삼수생 그 이상이 많거든요. 그러면 수험 기간을 평균 7년이라고 봅시다. 그리고 제가 통계를 봤는데 의대가 6년이거든요. 네. 물론 의학전문대학원 하면 4+4에서 8년인데 평균적으로 의대생이 졸업하는 연수가 6.7년이래요. 의대 다닐 때 한 과목이라도 낙오가 되면은 그게 재시험이 아니고 유급을 시켜서 다시 다니게 하는 학교도 많거든요. 대박. 그래서 평균적으로 졸업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6.7년.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의대까지 그냥 둘 다 7년이라 치면 벌써 14년 걸렸잖아요. 근데 거기서부터가 이제 시작이에요. 네? 그건 이제 의사 면허만 딴 거예요. 내 전공 과목이고 특기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인턴이랑 그 다음에 전공의 과정을 해야 되거든요. 인턴 1년이고 전공과는 과에 따라서 다른데 뭐 3년, 4년 정도 돼요. 인턴까지 15년에 18년 됐네요. 근데 여자는 그게 끝인데 남자는 끝이 아니에요. 왜요? 군대 가야 되잖아요. 아... 네. 일반 병으로 가면은 2년이 안 되는데 군의 가는 훈련 기간까지 무조건 38개월 정도 되거든요. 3년. 그리고 요새는 그 인턴 레지던트가 또 끝이 아니에요. 네. 내가 예를 들어서 내과를 했다 치면은 그 안에서도 또 분과 전문이라는 게 있어요. 네. 펠로우라고도 많이 하는데 그거를 1년이나 2년 더 해야 되거든요. 그냥 뭐 대충 20년 훨씬 넘은 것 같은데? 남자 기준으로 따지면 사회에 이제 처음 나올 수 있는 순간이 아무리 빨라도 30대 중반? 거의 40대 다 돼서 나오기 때문에 네. 인턴 레지던트나 뭐 군의관 기간 동안에는 다 아시겠지만 그렇게 소득이 크지 않거든요. 오히려 일반 직장인 대기업보다 훨씬 적을 수가 있어요. 네. 경우에 따라서. 그래서 어지간한 금수저 출신의 의사나 뭐 재테크적인 감각을 타고난 분이 아니라면은 30대 중반까지는 그렇게 많은 자산을 일구기가 좀 어려운 상태라고 봐야 돼요. 남들은 이제 빠르면 20대 중반 후반에 시작을 하는 레이스를 30대 중반 뭐 후반에 시작해야 되는 그런 엄청난 페널티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또 그렇게 됐다고 나와서 개원한다고 또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와, 진짜 너무 빡센데요? 우리가 뭐 누군가는 엄살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거를 실제로 그 코스를 따라가면은 세상에는 절대 쉬운 게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까지 힘든 걸 누구나 다 알잖아요. 네네. 그런데도 왜 사람들은 의사라는 직종 자체를 그렇게 선호할 걸까요? 다른 직업들이 돈을 좀 많이 벌고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지만은 과거부터 이어져 오는 안정성, 그 다음에 직업 자체에서 오는 어떤 저명성?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주식 전업 투자자야 한 달에 5천만 원 벌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랑 내가 그냥 돈을 그렇게 많이 안 벌지만은 어떤 대학병원의 교수야 그러면은 사회적으로 조금 뭐랄까 인정받는 레벨이 차이가 조금 있잖아요. 아, 사회적 인식이 확실히 좀 있죠, 그런 게. 직업적인 어떤 그런 네. 인식이지. 그냥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든 거예요. 그런 것들이 조금 어우러져서 입시나 이런 게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시간이 없었을 것 같은데 도대체 재테크 공부 그럼 언제 하셨던 거예요? 이것도 너무 솔직하게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네. 네. 제가 한때 정말 게임을 열심히 했었거든요. 시간이 없으니까 군의관 시절부터 열심히 했죠. 우리 의무병이 알려준 게임이 있어가지고 블리자드사의 하스스톤이라는 카드 게임이 있거든요. 그거를 진짜 열심히 하고 카드도 열심히 뽑고 밤새서 막 혼자 하다가 막 열폭해서 책상도 치고 막 그랬는데 제가 결혼을 하고 전역을 한 다음에도 그거를 조금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와이프가 이제 잠자다가 화장실 가다가 아직도 밤 12시, 1시 됐는데도 안 자고 그걸 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빠 이거 할 시간에 그냥 경제 공부해봐라. 그 좋은 벌이 놔두고 게임이나 하고 이게 뭐냐고 사실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물론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제가 스스로도 필요성을 좀 느낀 게 있죠. 가족이 있고 어쨌거나 부양할 가족이 생기고 나이가 들면서 이제 그런 데 대한
깨달음도 있으니까 겸사겸사. 근데 이렇게까지 종합을 해보면 네. 확실히 의사 선생님들이라고 다 아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세상 물정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고, 그렇죠. 또 이 경제에 대해서도 관심 자체가 없으면 경제 까막눈이 되실 것 같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그런 걸 지금 후배분들도 경험하고 계시지 않나요? 아마 후배들 대다수 제가 볼 때는 등기부 등본 읽는 법도 모르는 사람 많을 거예요. 우리나라 뭐 의사뿐만이 아니고 사실 정규 교육 과정에 그 누구도 어떤 그 재테크라든지 기본 경제 상식에 대해서 강의하는 과정이 너무 없거든요. 고등학교, 대학교 어딜 찾아봐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우리 후배들은 조금 보충이 많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교과 과정을 순간 바꾸기 어렵잖아요. 네. 그러면 이걸 우리가 이제 이런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삶을 대처를 해야 될까요? 투자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잃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위기든 뭔가 상황이 왔을 때 대응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상황에서 개개인이 이제 생존해야 되는 시대에서 어떻게 이제 해야 되는지 좀 팁을 하나 주시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왜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고 하잖아요. 내 돈은 내가 버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 단계까지 가려면 나만의 기준과 원칙 이게 있어야 돼요. 거기까지 가려면 지식도 많이 쌓아야 되고 기본 지식을 쌓기 위해서 좋은 책들 많이 나와 있거든요. 시중에. 그런 책들을 우선은 선별을 해서 일단 읽어봐요. 그러면 기본 개념이 잡히잖아요. 그리고 투자에서 중요한 거는 내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안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실천을 안 하면 아무 효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런 것들을 뭐 유튜브라든지 책을 통해서 지식을 먼저 쌓고 그 다음에 조금씩 실전에 참여를 해보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경험을 쌓아가면서 그 과정을 늘려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작년 영상에서는 마지막에 이 말을 했던 게 기억나요. 그때는 자산이 진짜 끝도 모르게 계속 오르고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내가 돈을 잘 벌고 자기 개발을 열심히 한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기회가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1년 지났는데 벌써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이든 코인시장이든 부동산 시장이든 어쨌거나 간에 급등을 멈추고 횡보를 하고 있잖아요. 제 말을 이제 지키신 분들은 나의 가치를 높여서 어떤 현금 흐름을 더 크게 만들어서 지금같이 이제 횡보하는 시기에 분명히 따라잡을 기회가 있을 거예요. 세상은 돌고 마켓도 돌고 도니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미래를 대비하는 그런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